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TV 한도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새해 첫 거래일, 그리고 첫 한 주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모습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이슈 발생을 하면서 좀 충격이 좀 발생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여기에 대한 또 대비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 좀 같이 한번 분석해보고 그래도 관련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뭐 딱 보면 시장에서 그렇게 큰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지금 현재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좋은 내용보다는 아무래도 좀 안 좋은 쪽의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우리가 좀 분석을 좀 해보고요.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제 작년 한 1분기 이후부터 아마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시장이 투자자분들을 말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확 급락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좀 어렵게 정말 진행될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좀 그렇게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종목들을 딱 훑어보게 되면은 좋은 종목들뿐만 아니라 뭐 웬만한 종목들이 지금 다 바닥권에 위치해 있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바닥권이라고 하면은 바닥을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이 되는데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또 지하를 또 파고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한번 주말 나왔던 내용들 한번 우리가 또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상황부터 볼게요. 환율이 이 1200원을 이제 돌파를 했죠. 1201원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채권 금리가 1.8을 찍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1.765까지 지금 잠깐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지금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시장이 이미 간파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2.457까지 얼마 전에 이제 2.5 정도가 거의 고점이었는데요. 2.457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이제 국채를 매각한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그만큼 자금이 좀 이탈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탁금이 이제 67조 정도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용잔고가 23조 7천억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 요즘에 종목들 보게 되면 웬만한 좀 중소형주들의 신용잔고를 보시게 되면 9% 10%짜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리고 유가는 카자흐스탄 이슈로 인해서 지금 거의 80불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미국의 실업률이 이번에 3.9, 4를 지금 4보다 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임금 상승률이 4.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말 나온 뉴스를 볼 텐데요. 현대차가 이제 유니티와 맞손을 잡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내 메타 팩토리 가동을 시작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작해 드렸던 바로 이제 그 트윈 트윈 쌍둥이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은 이 영상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또 참고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 텐데요. 이게 이제 현대차가 공장과 똑같은 상황을 쌍둥이죠.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모의적으로 시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떤 생산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이걸 이제 실험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 되겠고요. 쌍둥이 공장이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산업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VR, AR, 이 3D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거의 6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세계 최대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페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2.5억 명, 2억 5천만 명의 유저가 발생했습니다. 넷플릭스보다도 일단 유저 수는 좀 많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달로 빠지면 한 1200만 명 정도 하루 일간 방문자가 한 1200만 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업 가치가 급성장을 해서
3조 원까지 올라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페토 관련 종목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체라라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아바타를 만들 때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 가상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바로 이제 제페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페토의 최대 주주는 스노우고요. 스노우의 최대 주주는 네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정도 간신권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제페토는 그래도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알체라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좀 올라오다가요. 좀 조정을 받았고 다시 올라가면서 뭔가 한번 흐름을 보여주던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자리다. 기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체라 상당히 관심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의 혁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참 이 카카오를 보면서 제가 화를 많이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카카오의 혁신, 제가 그동안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화를 냈었던 그 부분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뉴스를 통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카카오 혁신 정체가 쪼개기 상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아주 그 몸매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임원진, 경영진들이 상장을 하니까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해서 대거로 동시다발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카카오가 왜 그동안에 제가 이제 많이 좀 뭐라고 했었느냐 알아보시게 되면요. 카카오는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를 우리가 그동안에 좋아했던 이유는 카카오가 카카오페이도 있고 카카오 엔터도 있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 그동안에 이 카카오를 성장시켰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을 죄다 다 분할을 해서 따로따로 상장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카카오의 지분 처음에는 자회사 상장하니까 그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에 대한 그 기대감들 이제 많이 사그라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잘못된 외국 기업에서는 하지 않는 이런 방법들을 쓴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상당히 좀 납득할 수 없는 주주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카카오 주가가 좀 반등해 주기를 빌어보고요. 어쨌든 카카오는 최근에 주가가 좀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지수가 얼마 전에 제 4,800을 돌파했다고 했었는데 5,100선을 또 돌파했어요. 지금 오미크론의 폭발적인 그런 급증에 의해서 지금 많은 그런 물동량들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HMM이라던가 이런 좀 다 반등파가 나올 만도 한데 말이죠. 주가 흐름이 그렇게 썩 강하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만들어지고 있다. 주가라는 것은 급락하게 되면 V자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V자로 가지 않고 바닥을 다지면서 서서히 N자형 파동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HMM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N자형의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올 수직이 아니라 올렸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35,500원까지는 그래도 한번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전의 고점인 45,000원, 5만원을 돌파하기는 사실상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원전 얘기가 좀 나오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미운오리로 취급받았던 원전.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원전 없는 탈탄소는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MR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신한울 또 바로 공장을 재가동하겠다. 공장 건설도 바로 재추진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쪽에서는 이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한전 KPS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한전산업의 주가 또는 두산중공업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런 좋은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역시 가파른 상승을 하기는 쉽지 않은 매물대들이 계속 산정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지만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면 바로 또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원전 정도라면 차기 정부에서는 어쨌든 좋은 모습들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지금 유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원전에 대한 중요성 좀 다시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듭니다. 원전 관련 종목들 기술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은 그런 자리에 있지만 충분한 저점에는 좀 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2대 파운드리 업체 그리고 세계 9위의 반도체 회사가 또 이번에도 화재가 났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시안 공장이 완전 봉쇄가 됐죠. 그래서 낸드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 지금 또 디램 공급 부족 사태까지 향해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낸드가 있을 겁니다. 낸드, 그다음에 디램이 있는데요. 특히 낸드 쪽이 굉장히 지금 경쟁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로 인해서 낸드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적으로만 이어준다라면 오히려 삼성전자라던가 이런 반도체 업계에게는 약간 긍정적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게 길게 이어져서 아예 공장 자체가 멈춰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반도체 업체에도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치, 그리고 사분 실적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온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물대 8만 원대가 어마어마한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바로 가지 못하겠지만 충분히 이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은 좀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들고요.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향후에도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AR, VR 이런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고, 또 AI 시장 그리고 IoT 시장까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시장이 어렵지만 실적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서 이런 반도체 업체들 실적이 참 좋아요. 우리나라 업체들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아쉬운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반도체 쪽은 아마 가장 끝까지 살아남을 그런 섹터가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테일러의 경고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재정 확대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테일러 경제학, 이 사람은 뭐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로 알려지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런 노벨상까지 받았던 이런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이런 재정 확대 정책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물가가 폭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난도 있겠지만 이게 공급난 때문이 아니라 복합적인 거라는 거죠. 지금 임금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올라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결국에는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그 원자재 가격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걸 잡기 위해서는 빨리 금리를 올려야 된다. 뭐 테일러 같은 경우는 여기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적정 금리가 5%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가가 2%까지 나온다고 하더라도 3% 정도의 금리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도까지 힘들고 2%까지는 계속 무조건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서머스라는 이 미국 경제학자 역시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이제 미국을 담당했을 때 이런 경제학자들이 이 바이든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정됐던 금리 인상보다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 자금을 걷어들이는 대차대적 축소도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정을 한번 보게 되면요, 12일 날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되겠죠. 금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13일 날 역시 생산자 물가 지수 미국입니다.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가 나올 텐데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국채 금리가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올리라고 압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막을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금리가 1.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기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200원을 돌파한 환율이 다시 내려와주고 안정을 찾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최근에 환율을 보게 되면 올라갈 때는 좀 빠르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굉장히 인색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고 자금을 축소하기 때문에 이제 외국 자본들이 좀 빠져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가격도 계속 좀 안 좋은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부동산은 금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과거를 떠올려 보게 되면 2019년도 그리고 18년도 말부터 19년도 2020 초반까지요. 부동산 가격이 이미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걸 생각해 본다. 그때가 어떤 시기입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였죠. 그런데 코로나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재료금리를 갔기 때문에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제 다시 그런 금리를 올리는 모습이 나온다면 누가 뭐라 한들 이거는 막을 수 없는 현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참고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 경제라는 부분들 그리고 돈이라는 부분들은 금리와 우리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금리가 올라간다고 또는 유동성을 축소한다고 하면 가장 위험 자산부터 돈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제일 먼저 폭격을 맞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주식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까지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뭐 금요일 날 나왔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이재명 후보가 몇몇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미세먼지에 대한 내용도 좀 했었는데 주가 흐름은 썩 강하게 발생하지 않은 것 같고요. 최근에 로봇 관련 종목에 대해서 얼마 전에 올려드렸었는데 로봇 관련 종목들도 아직 괜찮은 종목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주식을 하신다라면 성장주는 성장주인데 조금 밑에서 올라가는 또는 새롭게 터지는 뭔가 새롭게 부각되는 그런 쪽의 종목들을 잘 포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미 주가가 파동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3단 상승, 3단 상승이 다 나오고 급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이런 쪽은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대보 마그네틱이라던가 그리고 엠플러스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하나기술도 또 상승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일에너테크라던가 그리고 NS 뭐 이런 종목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참 좋은 산업인데 억눌려 있다가 올라가는 기업들을 잘 보셔야 돼요. 로봇주들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억눌려 있었던 섹터였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장비 업체들이 억눌려 있었던 섹터였는데 포텐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을 항상 이렇게 이미 막 떠들썩했던 종목들을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카카오 상당히 많이 떠들썩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HMM이라는 업체도 한때는 엄청난 뭐 홈슬라라는 그런 별명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LNF라든가 에코프로도 그동안에 엄청나게 뜨거웠지만 지금은 좀 식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위메이드도 한참 뜨거웠지만 지금은 식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은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항상 좋은 기업들을 좀 낮게 살 수 있는 그런 좀 투자 습관을 길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은 주말,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